조정래 작가는 대하소설 아리랑을 집필하기로 결심하고는 국내외 취재를 해나갔다. 한반도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호남 평야의 중심인 김제평야 일원을 다녔는데 이곳은 앞서처럼 1903년부터 일제의 경제 수탈이 시작된 이후 패망할 때까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아리랑은 이곳 김제의 내촌 마을과 외리마을에서 시작한다. 한편 첫 취재 지역은 만주 땅이었는데 전에 태백산맥을 집필하면서 1986년부터 이미 요주에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안기부의 출국 금지를 당하기도 했단다. 러시아 역시 취재를 하려 했지만 초반은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의 무성한 정글도 취재를 해 소설 속 이곳에 끌려온 조선 학도병들의 길을 다시 밟고 위안부로 끌려온 조선 여인들의 아픔도 최대한 피부로 느끼려 했다. 취재를 한창 할 대인 90년대 초에 일화가 있다. 작가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상황을 다루려는 것을 알고는 자주 만나던 외국 신문기자 2명은 이젠 잊을 때도 되지 않았나, 용서할 만하지 않나, 유태인은 용서를 했지 않나 등등을 물었다. 독일은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죄하고 유태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기에 유태인들은 사죄를 받아들이되 기억은 잊지 않겠다는 민족적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정부 관료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 하고 있으니 어떤 점에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반문을 했다. 말하자면 독일의 진정한 사죄와 같은 일이 없다면 용서를 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동의했단다. 작가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전시실에 담겨있는 크로니클의 사진과 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손수 그린 작가의 자화상이 본인이 걸어온 삶을 단적이면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 필묵은 지나칠 때의 몸과 마음의 상태, 연륜에 따라 거기에 담긴 힘이나 선의 분위기가 다르다. 시작과 끝이 경쾌하고 지나간 자리는 일필이면서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고 있으니 고집 같은 오랜 집념과 의지를 갖고 아리랑을 지면에 펼쳐낼 수 있었던 작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한편 문학관을 돌고 나와 뒤편 잔디밭을 바라보면 청해진 유민의 벽골군 이주 기념탑이 있다. 지금도 남아 김제뜰에 물을 대는 벽골제 일원은 통일신라 때 장보고 세력의 완도 청해진을 나라에서 없애버린 후 반란 세력으로 뭉칠까 두려워 그곳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벽골제를 보수하는 데 동원했다. 장보고가 당시 무역을 하면서 큰 세력을 이루는 한편 당나라 무령군 소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신라 변방인들을 노비로 삼는 것을 보고는 돌아와 청해진을 설치했단다. 이후 해적을 소탕하고 동중국해 해상권을 장악해 국제무역의 중심에 섰다. 그렇지만 846년에 신라왕보다 장보고가 백성의 우상이 되는 것을 보고선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을 보내 장군을 암살했다. 그러자 당과의 교역은 축소되었고 또 청해진에 남아있던 세력이 반란 세력을 성장할까봐 851년에는 약 10만여 명의 지역민들을 지금 이곳 김제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들은 타지에 와서 황망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선 벽골제의 보수공사와 동진강변의 간척, 방수공사 등에 동원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